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C 김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뇌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 뇌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어느 정도 뇌의 노화와 질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가 한국이 세계 1, 2위의 장수 국가가 된 상황에서는 치매 등의 질병에 걸리지 않고 뇌가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심코 음식에 넣었던 이것으로 인해 뇌세포가 죽고 뇌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먹기만 해도 뇌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위험을 무려 68%나 낮추는 놀라운 뇌 건강 식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찌개, 국으로 식사하는 음식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 즐겨 먹는 점심 식사에 대한 설문에 의하면 1위는 52.7%로 김치찌개가 1위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된장찌개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찌개인데도 식당에서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 맛을 내기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한 외식업 경영을 하는 분의 사연인데요. 이분은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음식 개발에 몰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재료 선정부터 조리 과정까지 심혈을 기울인 결과 원가율이 거의 60% 가까이나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식의 선도자인 백종원 대표가 한 방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일반적 외식업을 기준했을 때 적정 재료 원가율이 30에서 35%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음에도 생각보다 손님이 찾지를 않았고 오히려 악평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방문했던 어떤 손님의 한마디로 기적처럼 반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식당을 찾은 한 손님이 조금 달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단맛을 조금 더했더니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지도 않고 다 먹게 되었고 그 뒤로 장사도 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의 비결은 설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단맛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이 필요한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매일 근육 수축, 신경세포의 활동, 물질 합성 등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ATP라고 하는 유기화 합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당이나 설탕, 과당, 꿀과 같은 당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몸은 항상 당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세팅되어 있고 단맛을 느끼면 뇌가 쾌감을 느끼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양입니다. 사실 설탕을 일반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수백만 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과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 몸의 DNA와는 다른 음식물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당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할 경우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을 살펴보면 한 실험에서는 치매 증상이 없었던 2226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7년여 동안 설탕 섭취와 치매의 관련성을 분석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구 기간 중 치매를 앓지 않았던 429명이 새롭게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모두 설탕을 과다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2.5티스푼의 설탕만 추가해도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54%나 높아질 수 있다고 나타났고 가당 음료 한 캔을 매일 마시는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마시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47%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티스푼 설탕은 6g이 조금 넘는 양이고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39g인 걸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의 가장 큰 원인으로 75%의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의 당과 단백질의 결합체인 아밀로이드의 침적 형상은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밀로이드의 침적 덩어리는 뇌신경세포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인 시냅스를 교란시키고 파괴의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당을 25g 미만으로 섭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찌개나 콜라를 먹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럽을 첨가한 커피 한 잔에만 평균 37g의 당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무디나 에이드류에는 한 컵당 평균 65g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하죠.
이 외에도 간식이나 떡 등 여러 음식에 당이 첨가되어 있는 만큼 결국 당분 섭취를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음식이라기보다 약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먹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다 보면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연구팀은 15,000명의 중년 여성의 항생제 복용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항생제를 2개월 이상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가 또래에 비해 약 3년에서 4년 더 노화되어 치매 등 인지 능력 관련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장기적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오고 이것이 뇌에 영향을 미쳐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날의 검인 항생제를 어떨 때 복용하고 어떨 때 복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본 분들이라면 항생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감기는 원인 바이러스만 수백 종이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감기 환자 10명 중 4명은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다 처방은 OECD 국가들 중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감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으로 보통 1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필요 없이 자주 쓰면 세균이 죽지 않고 항생제의 내성이 생길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항생제 내성은 사람 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성 세균에 생기게 됩니다.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균에 감염되는 경우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더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키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항생제 복용이 필요한 세균성 폐렴, 기관지염, 부비동염 등 2차적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항생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영국의 리즈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50만 명을 대상으로 가공육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25g의 가공육을 섭취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4%나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처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를 하루에 50g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9%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음식 중 뇌 위축 예방과 기억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음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발효된 콩으로 된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청국장과 나토입니다. 청국장의 콩에는 레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하는 아세틸콜린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또한 이소플라본 성분도 청국장에 함유되어 있어 엔돌핀, 세로토닌의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 건강을 악화시키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뇌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인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 엽산과 비타민 B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엽산은 뇌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비타민 B는 신경세포의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 강화, 노화 지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 호두에는 비타민이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강황인데요. 강화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코큐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커큐민 성분은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보조제로 드시면 커큐민의 종류 중 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롱비다 형태의 커큐민 제품이 더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설포라판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를 제거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기억력 강화와 뇌졸중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뇌 건강을 지키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팁을 드립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식단입니다. 통곡물은 하루에 3회 이상, 채소는 하루에 1회 이상, 견과류는 주 5회 이상, 베리류는 주 2회 이상, 두부나 콩류는 주 3회 이상, 생선은 주 1회, 가금류는 주 2회로 섭취합니다. 반면 가공유, 패스트푸드, 튀김, 치즈는 가능한 한 피하며 요리할 때는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콜롬비아대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68%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뇌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과 가까이 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이후 뇌 건강은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아주 중요하고 미리미리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식습관 3가지는 첫째, 설탕, 과당과 같은 단당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시는 것입니다. 셋째, 가공육은 피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먹는 것입니다. 추천 음식 5가지는 콩발효 식품, 시금치, 호두, 강황, 브로콜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중해식 식단 실천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면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